안녕하세요. 현학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FDIC에 규정된 보상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것이 FDIC 계약 조건에 규정된 보상 방식입니다. 저는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그 FDIC 계약 조건은 보상의 방식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계약 메커니즘, 요거는 제가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FDIC 계약 조건을 분석을 하면서 이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보상 방식을 설명해 드리려고 제가 붙여놓은 이름이에요. 어쨌든 컨트랙트 메커니즘, 계약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베리에이션 메커니즘이 있고, 세 번째는 클레임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첫 번째 나오는 컨트랙트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계약 조건의 내용대로 따라가면 보상이 결정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컨트랙트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메커니즘, 베리에이션이나 클레임 메커니즘, 이 절차를 적용하지 않는 메커니즘이다. 그 계약 조건 스스로가 결과를 결정지어주는 그런 메커니즘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기성, 딜레이드 페이먼트, 이거 뭐냐면 이자 지급하는 거, 지급이 늦어졌을 때 이자 지급하는 거, 이것도 베리에이션이나 클레임 메커니즘이 아니에요. 그냥 요 딜레이드 페이먼트 그 규정대로 따라가면 그냥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입니다. 프로비저널 썸도 마찬가지고요. 대유역도 마찬가지고, 물가 변경,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에스컬레이션, 디스컬레이션, 이것도 컨트랙트 메커니즘이다. 베리에이션 메커니즘이나 클레임 메커니즘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약 해지 시의 보상, 이것도 베리에이션이나 클레임으로 처리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계약 조건 스스로가 해결을 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저 현학봉인은 컨택 메커니즘으로 구별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리에이션 메커니즘이 있고 이제 크랩 메커니즘이 있는데요. 이 베리에이션 메커니즘하고 크랩 메커니즘을 실무에서는 상당히 혼용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피딕은 이 베리에이션과 크레임을 독립적으로 구별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리에이션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클레임 절차에 따라서 결정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베리에이션과 클레임은 완전히 별개의 독립적 절차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것은 베리에이션으로 가야 되고 어떤 것은 클레임으로 가야 되느냐, 이것을 이제 구분해야 되잖아요. 사건에 따라서 어떤 사건은 베리에이션이 적용돼야 되고 어떤 사건은 클레임 절차가 적용돼야 된다. 이걸 구분해야 된다. 그 피딕은 베리에이션 메커니즘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웍스의 변경, 공사 목적물의 변경이 발생했을 때는 모두 베리에이션 메커니즘으로 처리하자. 예를 들면 추가 작업이 발생했다. 이건 작업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웍스의 변경, 공사 목적물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베리에이션 메커니즘으로 간다. 또는 공사를 없앴다. 이것도 작업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것도 베리에이션 메커니즘. 또는 그 작업 자체의 성질이 변했다. 그것도 공사 목적물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전부 베리에이션 메커니즘으로 간다. 그리고 그 웍스의 변경, 공사 목적물의 변경이 아닌 다른 사건으로 인한 보상은 전부 클레임 메커니즘으로 처리하자라고 하는 것이 피딕입니다. 뭐 전체 사건은 아니고 이 컨택 메커니즘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사건이 되겠죠. 클레임 메커니즘에 적용되는 사건들은 대표적으로 이제 공기 현장, 작업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기가 늘어나야 된다.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공사를 못하고 있다. 그럼 공사 기간이 늘어나야 되는데 작업이 변경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작업과 무관하게
공사기간이 늘어났다. 이런 경우에는 작업과 연관되지 않은 거니까 공사 목적물에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니까 클레임 메커니즘을 적용해서 보상을 해주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피디 계약 조건이다. 예를 들면 작업지 시간 늦어졌다. 그런 경우에도 공사 목적물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작업의 지시가 늦어져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니까 그런 경우는 클레임 메커니즘으로 해결하자. 그래서 피디 계약 조건은 이 컨택 메커니즘, 베리에이션 메커니즘, 클레임 메커니즘이 적용될 수 있는 계약 조건들을 전부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 베리에이션 메커니즘이 적용되고 어떤 경우에 클레임 메커니즘이 적용되고 어떠한 경우에 컨택 메커니즘이 적용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내야 돼요. 찾아내고 다른 메커니즘과 섞으면 안 된다. 예를 들면 클레임 메커니즘은 절차 굉장히 독특하죠. 클레임 메커니즘에서 우리가 가장 고민하는 게 뭐냐면 통지 규정이잖아요. 클레임 메커니즘 같은 경우에는 통지를 피디 계약 조건인 경우에는 28일 이내에 사건을 인지했거나 인지했었어야 되는 날로부터 28일 이내에 통지를 안 하면 권리를 박탈당할 수 있게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클레임 메커니즘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통지를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베리에이션 메커니즘은 그게 없어요. 베리에이션 메커니즘은 기본적으로 발주자 또는 감독이 지시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하고 있고 그렇게 지시된 경우에는 통지 이런 거 없어요. 통지 이런 게 없고 베리에이션 그 절차에 따라서 협상, 결국은 이제 협상하는 건데 협상에서 결정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라. 근데 현실을 보면 이 베리에이션 메커니즘이 적용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클레임 절차가 적용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베리에이션 메커니즘과 클레임 메커니즘, 이 컨택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구분해내고 이렇게 구분해내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약 조건을 하나하나 조건 하나하나를 살펴보셔가지고 나눠놓는 그런 작업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피디 계약 조건에 규정된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계약 조건에는 달리 규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약 조건을 받게 되면 그 계약 조건이 어떠한 메커니즘들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제대로 된 메커니즘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계약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그 피디 계약 조건에 포함된 보상 방식, 저는 이제 메커니즘이라고 이제 부른다고 했죠. 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그 잘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댓글을 통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